자, 지금 시간에는 그 중급 과정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이걸 조금 여기서 자, 지금 시간에 아까 원래는 기초 과정을 조금 더 이해해야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뭐냐면 이 내용이 아까 이야기는 목화, 토, 금, 수, 오행이 나오죠. 자, 여기서 육신 관계는 뭐, 지금 여기서 목화, 토, 금, 수 이런 이제 그 아까 오행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기초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중급 과정의 이야기는 또 완전히 단어 자체가 다른 거죠.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비급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식상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 재성이라는 것과 관성, 그다음에 인성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이 육친 관계를 하거든요. 육신 관계. 지금 요 내용은 책에 지금 중급 제일 첫 편에 있습니다. 중급 제일 첫 편에 그 67쪽에 해당되는 6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 과정 속에 벌써 이 음양 해서 10개로 나누어져요.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개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비견과 급제로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식신과 상관으로 나누어지고 재성은 편재와 정재로 나누었고 관성도 편관과 전관으로 나누었고 인성도 편인과 정인으로 음양으로 해서 10개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육친과 십성의 관계입니다. 육친과 십성의 별로. 요거는 10개의 별을 뜻하는 거고 십성, 그죠? 십성 10개의 별을 뜻하는 거다. 요거는 이제 육친 관계, 육신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 단어를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만들어지는 원리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갖고 그럼 뭐를 비견이라 한다.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뭐를 비견이라 한다. 그럼 이제 비견은 이제 기준이 어디 있냐면 지금 오행적 기준으로 볼 때와 그죠? 오행적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각각의 오행이 특징, 각각의 오행이 갖고 있는 그 기운적인 것을 보고 육신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사주 8글자 명을 폈을 때 내 사주의 명을 펴보니까 여기에 있는 생일에 있던 일원이라 하기도 하고 일간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글자와의 관계, 이 관계에서 이 육친과 십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할 시간에는 자연에서 이 목의 화, 토, 금, 수의 기운적인 것으로 보고 봤을 때 이 육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급이라 하는 것은 비급에서 나온 게 음장으로 나온 게 이거죠. 비급으로서 나온 게 비견과 급제인데 우선 비급이란 나와 같은 거란 얘기거든요. 나와 같은 거. 비급은 급제라 해서 나와 같은 거.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비급. 자, 그러면 우선 가장 나라는 주체를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 오행의 글자는 바로 목입니다. 목. 내 사주 속에서 목이라는 글자가 강하게 갖고 있다 하면 그러면 목의 기운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주체성이 아주 강하다는 얘기죠. 자기 주체성을 상당히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이란
에너지 특성상 목은 비겁의 기운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자기 주체성이 강하다. 그래서 목을 비겁으로 놓고 보고, 비겁. 그죠? 비겁으로 놓고 보고. 그럼 여기서는 또 이제 이 두 개씩 다 나눠주는 거죠. 지금 육친관계만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겁은 뭔가 기준이 같이 있어야 나와 대등한 관계다 주체성을 높여준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 나라는 것이 있죠. 나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란 아까 요 사주의 일원이라 하는 거. 요게 일원. 사주를 펴보면 일원이라 하는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게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비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걸 보지 않고 요거만 놓고 비겁을 보는 거예요. 요걸 놓고 비겁. 그러면 나와 같은 것을 비겁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시고, 왜냐하면 목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또 있는 천간의 10개 중에 어떤 게 목인지, 지지의 12개 중에 어떤 게 목인지를 전혀 모르시니까, 그래 여기 비겁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 기본을 드려야 되고, 그래 아직까지 거기까지 그 진도가 안 나가신 분들은 그냥 비겁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그 비겁이 나의 비겁이란 나의 주체성을 높여주게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또다시 얘기하면 아까 이야기했는 그 일원과 중심이 되는 육친관계의 중심이 되는 그 일원의 오행과 이런 오행이라는 목화토금수를 이야기하니까 그 오행과 그 오행이 같은 것을 비겁이라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목에 의해서 하늘의 목도 있고, 그죠? 땅의 목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목은 원래는 갑과 을을 하늘의 목이라 하고, 이런 게 이제 진도나무 저 55쪽에 보면 있습니다. 또 땅의 목은 인과 범을 뜻하는 인과 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목이라 하거든. 이걸. 근데 이거까지는 지금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거고, 여기는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 그죠? 이제 이런 걸 한다. 이게 이제 다 목. 나가 목이라면, 내가 목이라면, 그죠? 이것들을 다 목이라 한다는 거잖아. 나와 같은 것들을, 그러면 이것들이 다 같잖아. 목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다, 네 개 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비겁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목이 거쳐서 가는 곳, 목이 생하는 곳, 생은 낳는다는 게 날생자. 낳는다는. 그래서 목이 뭐를 낳는다? 화를 낳죠. 목이 화를 낳는다. 그래서 화는 식상이라 한다는 거죠. 식상. 이거는 이 한자로 이 먹을 식자를 씁니다. 식상, 사간상자를 쓰고요. 식상이라 한다는 거죠. 식상. 그럼 식상은 다시 말하면 비겁 입장에서는 비겁이 나아야 되니까, 비겁 입장에서는 화는 내가 낳았잖아요. 그래서 육친 인연 관계에서는 여자는 자식을 낳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낳았으니까 식상은 여자 입장에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 자식을 하나 낳는 기운과 같으니까, 그래 결국은 식상은 목의 기운을 빼지요. 목의 기운을 뺀다. 그 식상은 요걸 이제 식상이라 한다. 식상은. 그래 결국은 다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은 나가 생해주는 글자, 그죠? 내가 생해주는 글자를 식상이라 한다는 거죠. 식상. 그 다음에 식상은 내가 생해주는 글자, 그죠? 그 다음에
식상이 또다시 생해 주는 것. 식상이 생해 주구나. 그죠? 내가 극하는 거잖아. 극. 목극토. 그죠? 목극토 하니까 토는 재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재성. 그 재성은 다시 재물의 별을 재성이라고 한다. 자, 요 관계를 보면 요거는 내가 식상은 내가 활동하는 거예요. 내가 활동하는 거. 자, 식상이 내 사주 속에서 이걸 오행은 놔두고 지금 이제 중국까지 걸 이야기하니까 이걸 오행은 모르겠고 식상이란 게 내 사주 속에 없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식상이란 글자는 활동성을 뜻하는 글자거든요. 내가 활동하는 거거든. 내가 활동해서 재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활동하는 결과가 재물이거든요. 그 돈벌이는 과정이죠. 돈벌이 하는 일이라. 돈벌이 하는 과정이잖아요. 활동이거든. 그래 다시 말해서 내가 식상이 내 사주 속에 없더라. 그럼 그 사람은 활동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 결국은 일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없다 이거잖아요. 일하고자 하는. 그런데 재성은 있어. 일 안 하고 꼼꼼물락한다 이거잖아요. 이런 그럼 그 사람의 심성을 딱 감춰 있어도 알 수가 있어요. 사주를 딱 열어보면 아 이분은 공차를 참 좋아하시겠구나 알 수가 있죠. 그죠? 아 이게 많다. 이 사람 괜히 바빠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없어.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게 많은데 이게 없어. 이게 많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없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거잖아. 내가 활동하는 만큼의 뭔가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근데 쇠 빠지게 하긴 하는데 그의 결과는 아주 작더라. 그 기본적으로 내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명속에 갖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그걸 이제 장단점으로 활용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써야 되겠다. 그죠? 그럼 이걸 써야 되잖아, 이걸. 그래 돈이 되죠. 내가 일만 쇠 빠지게 이것저것 막 걸쳐가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투잡, 쓰리잡 계속 한들 돈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 뭘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되거든. 이거는 이거에 대한 결과치잖아요. 그래 일을 뭔가를 하나를 하더라도 결과를 탁탁 부러지게 끝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걸쳐놓고 저것도 걸쳐놓고 막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바쁘긴 바쁘지만은 결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관계거든. 재성. 그 다음에 쟤는 뭐를 그럼 결국은 쟤는 여기서 상생상국 논에서는 내가 쟤를 극하니까 극한다는 거는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이기려고 한다는 거. 이런 관계에서 이기려고 한다. 이기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남자면 쟤는 여자거든요. 여자에 해당되거든. 다음 시간에 이 좀 시간을 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이기려고 한다.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 극한다는 것은 극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계가 성립. 그래 이제 결국은 남자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아니지. 내 표현이 잘못됐네. 남자는 돈에 의해서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돈에 대한 욕심, 이 결과에 대한 물질욕, 또 이제 우리 이제 육신 이제 인연에 의하면 여자거든요. 여자를 이제 마음대로 이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남자 사주에 이게 없다면 네 팔자에 여자가 안 보이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거거든. 또 다른 각도에서는 네 뭐 재물이니까 일하는 것에 대한 결과니까 같은 거죠. 그 재물에 대한 뭐 욕심이 짜들 없나 뭐 이런 거고 그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돈이 있으면은 또 뭘 추구한다? 명예를 추구하죠. 이 관성. 관성이란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재물이라 했잖아. 재물이 있으면 명예를 요구하게 돼 있잖아. 명예를 돈으로 명예를 산다. 뭐 이런 관계인데 관은 명예 또 이제 우리 인간 사이는 직장 이런 걸 나타나. 그 직장은 다시 상생상국 기본적인 상생상국 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것은 나를 극하게 돼 있거든. 나를 극하게 돼 있다. 그 관이라는 그 어떤 규칙, 규범, 법 이런 거잖아요. 그래 가정도 법이 있잖아. 법이 있고 부부간에도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조직 회사에 가면 회사에 직장에 규칙이 있고 나라에는 법이 있고 그러한 것들 이 관이라 관 테두리 그러한 곳에서는 그거는 상생상국론에서는 나를 극하게 한다는 거죠. 그걸 결국은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고 그죠? 또 관이란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이기도 해요. 남편, 남자 이러거든. 그래 여자는 괜히 주변에 남자들 있으면 머리 아파. 딱 스트레스 받게 돼 있거든요. 아까 이 인간사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미 이런 구조로 우리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관은 나를 극하게 한다. 그리고 관이 점점 많아지면 내 사주 속에도 관이 많은데 또 이 모임에도 몸담고 저 모임에도 몸담고 뭐 직장을 여러 개 하고 일한다면 또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남자잖아. 남자들까지 많이 있는 그런 직장 이럴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명예가 높여지면 스트레스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 관이란다. 관성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거죠. 만들어지지만 관성은 결국은 이 관은 고역적으로 수지만 결국 인성이죠. 인성을 생한다. 그 인성은 결국은 뭡니까? 인성은 어머니 나 입장에서 보면 인성은 나를 생했으니까 나를 낳아주으니까 엄마와 같다는 거죠. 인성은 어머니와 같은 성품 성향을 인성이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이 걸과 학문, 지혜 이런 걸 뜻하죠. 수는 지혜를 뜻한다. 그래서 이 걸과 학문, 그걸 이제 인성이라 한다는 거죠. 그 결국은 이러한 육신적 관계 속에서 십성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육신적 관계 속에서 상생상국론이 존재한 거죠. 상생상국론으로 이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기준에서 내가 생한 글자는 식상이었고 내가 극한 글자는 재성이었고 극한 건 이긴다 했죠. 재성이었고 또 어떻습니까? 나를 극하게 하는 거 나를 극하게 하는 거는 조직에 해당되는 관성이었다는 거죠. 관성. 또 그 다음에 나를 낳아준 나를 생해준 나를 낳아준 글자는 결국 인성이라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글자를 단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 갖다 붙여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식상이 많으면은 이건 내가 뱉어낸 거고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활동하는 거. 이 활동에 대한 결과치는 재성이라고 했고, 그죠? 재성은 결국은 내가 극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식상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치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의도치 않게 밀어주는 거. 내가 의도치 않지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식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극한다는 것은 나를 극한다는 그것은 이제 관성이라더라는 거예요. 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찰서, 관공서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는 관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관계. 또 뭐 직장 관계. 아까 그 우리 육신적 인연에 의해서는 이제 관이란 이제 여자라면 이 대표자가 여자라면 이 관은 남자이죠. 남편.
또 여기 남자라면 관은 자식 이렇게 돼요. 그건 자식은 우리 이런 어른들 말 이러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 자식한테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일단 세상에 나와서 자식을 낳는다 하면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한 틀 속에 갇힌 거예요. 이미 스트레스,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이런 상생상극의 이 순리적인 것이 끊어진 거죠. 그럼 뭐 그에 관한 인연이 또 끊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자연의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 상생상극,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면 이제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극복할 이제 그 방법을 우리가 찾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모르고서는 그냥 이기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순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성은 그러니까 관은 인성, 관의 지위가 높아지면 다시 다른 각도 보면 인성의 글과 학문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극도의 스트레스로 온다. 인성이 글과 학문이 받쳐주면 이 스트레스를 나한테 직접 오는 스트레스를 소통시키고 완화시킨다. 그 인성은 결국 나의 품격을 높여주는 거죠. 이런 이치적이고 순리적인 것을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명리를 알고 나면 기초과정에서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논리잖아요. 그 지금 중급 기초과정에서는 말이 지금 달라졌어, 단어가. 그죠? 그것이 달라졌지만 그것이 기초를 어디 두습니까?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논리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차례가 나가는 내가 먼저 습득해야 될 내용은 음양오행 상생상극 논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한꺼번에 좀 기초도 지금 처음 하고 중급까지 같이 나가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한 단계만 싹 나가면 되는데 시간이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지금은 당분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해하시면서 또 들어주셔야 되겠고 이제 이런 관계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 관계만 우리가 이해하면 상생상극 논리지만은 요걸 육친관계까지 딱 보면 아 우리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사실 누구와의 관계가 우리 뭐 부모 형제 또 누구와의 관계가 참 매끄럽지 않더라. 항상 부담스럽더라. 항상 스트레스더라. 그러면은 그 대상을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삶의 지혜를 그 현실의 지혜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순리거든. 자연의 순리다만.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제가 참 늘 시간 탓합니다만은 뭐 지금 현재 한 것 중에라도 혹시 궁금증이고 아직 이해될되면 요 다음 시간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또 아직 십성의 관계를 해야 되니까. 한 시간 해도 금방 가는데 참 아쉽긴 합니다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그냥 나오셔서 한쪽 길에 두고 한쪽 길에 흘리더라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뭐 학습이 자꾸 남아있게 되니까 그걸 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이해 다 하셨죠? 그래 알고 수업 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는 정리 계속했는데